우리 해밀레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식은 궁합이다. 궁합 맞춤 건강 음식 약초박사 김소영의 궁합 요리. 오늘의 궁합 요리는 떡국입니다. 와,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매년 설날면 이게 떡국 드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끓이시나요? 이번 설에는 좀 더 건강하고 특별한 떡국이 될 겁니다. 나는 사골 육수로 끓였는데 난 멸치 육수로만 끓였는데 하셨던 분들, 와, 이런 방법도 있어서 하실 거예요. 물론 깊고 진한 사골 육수도 좋지만 아유, 나 사골 육수 없어서 어떻게 떡국 어떻게 끓여 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세요. 오늘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오히려 사골국으로 끓인 떡국보다 더 사골 같네? 이렇게 맛을 보면 되게 좀 깊고 고급스럽다 하실 겁니다. 엄마가 사골 육수 없어서 안 끓인 게 아니다. 다 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 떡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포화지방을 줄였다. 근데 맛봐봐. 맛은 더 깔끔하고 담백하고 고소한 고급 떡국이란다 하셔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와, 우리 엄마 엄지척 하는 인생 떡국이 될 겁니다.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떡국떡, 소고기 국거리, 국간장, 진간장, 참기름, 다진 파, 김가루, 달걀 지단, 후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히든 재료 한 가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떡국떡은 1인분에 밥 1공기 분량으로 제가 2공기 분량 준비했어요. 미리 이렇게 불려놓은 떡을 건져가지고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불려놓은 거를 물기를 빼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불려놓잖아요. 그러면 떡국을 끓였을 때 끓여서 퍼지질 않아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식감을 주거든요. 자, 여기서 맛있는 떡국 끓이는 떡국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불려놓은 떡에 물기를 빼고 이렇게 볼에 담잖아요. 볼에 담아서 물기 뺐어요. 여기에다가 바로 국간장과 물을 넣어서 밑간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국간장 그리고 물 넣어서 조물조물 이렇게 뒤적뒤적 해서 밑간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 떡국도 밑간을 하네. 네,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떡국을 끓일 때 떡국 속에서 떡이 서로 딱 들러붙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설날 떡국 먹을 때 누구는 떡이 뭉탱이로 들어가 있고 누구는 어머 난 떡이 없어 서운하고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뭉치지 않게 미리미리 이렇게 국간장과 물로 밑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냄비에 이 국거리용 소고기 있잖아요. 이거를 넣고 여기 진간장하고 참기름 넣어서 강불에 볶아 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떡국 2인분 기준으로 해서 고기는 한 200g 정도 사용할 거거든요. 고기를 200g 강불로 해서 자, 여기에 간장, 참기름 넣고 자, 이렇게 세게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붉은기가 지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물 600ml를 바로 부어주시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뚜껑 덮고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아니, 보통은 사골을 쓰는데 물로 되겠어? 아유, 밍밍하겠다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사골 국물을 쓰면 좋지만 나 콜레스테롤, 나 혈당 관리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포화지방 때문에 사실 좀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소고기 넣는데 거기 사골 국물까지 부으시면은 포화지방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떡국은 사골 국물 안 써요. 그러면서도 어머, 맛을 봤는데 사골 같아. 깊은 맛과 고소함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떡국의 꿀팁, 사골을 안 쓴다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웬 떡국에 잣 하실 텐데 잣 하게 되면 예로부터 체력, 원기 회복하는 보양식의 단골 메뉴잖아요. 이 잣을 갈아서 요 국물에 사골 대신 넣어주실 겁니다. 느끼하면 어떡해?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잣 이렇게 한 줌에 물 400ml. 이거는 조금 물량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넣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갈아주시면 돼요. 믹서기로 윙 하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잣이 완전히 갈렸어요. 신선히 먹는 음식이라는 별명을 가진 잣, 해송자라 그래가지고 오장을 건강하게 하고 기를 보충하고 먹으면 이제 피부가 만질만질하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 잣에는 영양 성분이 너무 많은데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그래서 혈색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뇌세포 구성 성분, 레스틴 성분, 이 필수 아미노산이 잣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뇌세포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치매 걱정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수험생들한테도 잣 많이 쓰잖아요. 아니 근데 이 잣을 떡국에 넣으면 좀 느끼하지 않을까? 노. 하나도 안 느끼해요. 이 잣을 이렇게 갈았잖아요. 이렇게 곱게 이렇게 갈은 잣을 떡국에다 넣어줄 거예요. 소고기 국물이 이렇게 자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요때 잣을 한번 쫙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밑간해둔 떡국 이거를 같이 부어주세요. 자, 여기 부어주시고 보글보글 끓여주시면 됩니다. 간은 다 끓이고 나서 먹기 직전에 간을 할 겁니다. 예전에는 이 잣 하게 되면 어때요? 환자들이 좀 기력 회복할 때 잣죽 많이 먹였잖아요. 잣죽 하게 되면 회복식으로 정말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이유가 바로 원기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잣은 기침에 좋아요. 폐를 촉촉하게 뭉쳐서 나는 기침 없애고 뼈마디가 막 쑤시고 저리면서 통증이 있는 그런 그때 주로 쓰이는 약재기도 한 게 바로 잣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 이 잣을 약으로만 썼다고 해요. 이건 우리 국산 잣입니다. 국산 잣. 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 잣은 정말 고려인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자자한 명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잣 요거 있잖아요. 요걸 한 수저로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 먹게 되면 물론이고 체력하고 원기 보충에 정말 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딱 한 숟가락씩 이렇게 챙겨 보세요. 자, 이제 끓었는지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끓고 있어요. 자, 불을 끄고 제가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나 이렇게 둥둥 뜬 잣 싫어 그러면 더 곱게 갈으시면 돼요. 자, 어떡해. 사실 소금 간도 필요가 없어. 자, 그래도 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소금 그냥 서운하니까 살짝 한 꼬집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소금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을 했습니다. 고명으로는 지금 노란색 지단, 하얀색 지단, 그리고 다진 파 준비해 놨거든요. 떡국. 자, 떡국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고명으로 미리 준비한 지단, 노란 지단, 그 다음에 김가루도 있으면 김도 한번 이쁘게 딱 올려주시고요. 여기에 송송 썰어 놓은 파도 싹 여기다가 한번 올려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쁜 떡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먹기도 너무 아까워요. 여기 남은 잣 여기 고명으로 쫙 뿌리면 어때요? 잣 좋다며요. 근데 기름기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잣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할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충분해요. 지금 넣은 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맛보기도 너무 아까워요 지금.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떠서 끝내줍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아니, 사골 국물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진한 국물 맛을 낼 수가 있다니 아마 놀랐다 하실 거예요. 정말 고소하고
담백한 진한 맛입니다. 한번 먹어봐. 나는 한번 먹어. 맛있어. 맛있지? 잔맛이 있어 없어? 없는데? 잔맛 안 느껴져요. 느끼하지도 않고 고소하고 사골보다 깊은 맛. 포화지방 함량도 줄이고 건강에 좋은 잣을 정말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는 정말 찐 인생 떡국이야 하실 겁니다. 올 설날에는 이렇게 건강한 떡국 드시고 한 살 더 건강하게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밀레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